증가의 정의부터 보면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건 일단 어디서 정의하는 거냐면 구간에서만 정의할 거예요. 구간에서만. 그래서 어떤 구간에 대한 모든 x와 x조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당연히 증가라고 할 거고요. 반대가 되면 감소라고 하겠죠. 예를 들어서 y는 x 세제곱 같은 걸 보면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미분을 해보면 3x 제곱이고요. 0에서 미분계수가 0인데 이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0이라서 증가 안 하나?가 아니고 이 점에서 어떤 구간을 잡았을 때 전부 다 이거 만족하잖아요. 두 점에 대해서 x 값이 크면 y 값이 큰 게 보이죠. 그러니까 쟤는 항상 증가하고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뭔가 판단할 때 정의도 잘 판단하시면 되고 감소도 똑같이 하겠죠. 두 번째로 명제. 적혀있는 명제를 그냥 살펴보면 첫 번째로 미분 가능한 f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가 증가하겠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f'이 뭐라고 했냐면 도함수인데 걔는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순간적으로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라서 얘가 양수니까 그 점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증가할 거예요 라고 정도로 판단할게요. 엄밀하게 필요 없어. 마찬가지로 반대면 감소할 거고. 세 번째 대신에 이렇게 쓸게요. 얘가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어떨까?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어때요? 클까? 크거나 같은가? 크거나 같아 아니면 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등호가 없고 여기는 등호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명제에서 f'x가 0 이상이면 fx가 증가한다 라고 쓰면 이거 틀려? 이 명제 틀린가? 틀려요. 왜 틀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함수들은 뭐가 있냐면 뭐 다항함수나 뭐 로그나 뭐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얘네들은 우리가 아는 한에선 당연히 성립하거든. 근데 어떤 관례가 있냐면 미분 가능하면서 도함수가 0 이상이면 뭐 이렇게 생겨도 돼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상수함수로서 존재해도 돼요. 충분히. 그래서 이런 관례 때문에 증가 안 해요. 왜냐면 얘는 이런 구간에서 함수값이 증가 안 하잖아요. 증가함수 아니에요. 아시죠? 근데 대신에 우리가 아는 다항함수 있잖아. 뭐 다항함수는 로그함수나 지수함수는 유리함수. 우리가 아는 거 전부 다는 그냥 만족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그냥 프라임이 0 이상이라고 풀어도 괜찮아요. 명제로서만 틀린 거예요. 명제로서. 그래서 안 되는 경우는 딱 말하자면 이렇게 조각적으로 함수가 따로따로 정의되면 안 될 가능성이 있죠. 안 될 가능성이. 그래서 네. 그렇고 그러면 증가하면 등호가 없는 것도 틀리고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얘는 이때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빵이니까 증가하면 f'x가 0 이상이에요. 0보다 큰 거라고 하면 틀려요. 순간적으로 0이 돼도 괜찮아. 아셨어요? 뭐 정도. 그리고 두 번째. 연속이든지 뭐를 볼 때마다 정의를 좀 제일 먼저 봐야 되는데 그때 정의가 거기 적혀 있는 거에 뭐라 돼 있냐면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대요. 함수 fx가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그 x가 이면 이라고 나와 있거든. 이제 뭐 너네가 수학가라 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와 있는 걸 좀 해석을 해보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면 어떤은 무슨 말이야 이게? 어떤이 무슨 뜻이에요? 어떤 열린 구간이에요? 어떤이 무슨 뜻이야? 임의애랑 어떤이랑 차이가 뭐죠?
만족하는 예시가 안 떠오르죠. 얘는 존재성에 대한 말이에요. 존재성. 그러니까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이걸 만족하는 열린 구간이 하나만 있어도 저거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저 A를 포함한 모든 열린 구간 말고 어떤 단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존재성. 어떤 열린 구간까지.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좀 납득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 이 지점에서 이게 FA인데 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예를 들어 내가 열린 구간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그 열린 구간 안에서 이 값이 다른 것보다 항상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극대가 맞다고 말할 거라고. 아시죠? 근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면 안 되냐면 이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 만약에 얘보다 큰 게 있잖아. 그럼 극대가 아니야가 아니고 이거 말고 이렇게 잡으면 되잖아. 이러면 있잖아. 그러니까 되잖아. 아시죠? 그러니까 이거 존재성을 말하는 거 그럴 때 극대라고 부르는 거죠. 아시겠어요? 당연히 극소는 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뀔 거고. 그러면 당연히 문제를 풀 때는 그러니까 좀 미분을 다루는 문제를 풀 때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거니까 미분 계수랑 관련이 원래 있는데 정의 자체에는 미분 얘기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거기 그림을 좀 봐봐. 아니 그림 말고 일단 여기 좀 볼게. 다른 거 해볼까? 이렇게 있어. 만약에 여기 상수하면 돼요. 자, 여기 극대야 극소야 아무것도 아니야. 극대죠. 정의에 따라서 너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서 얘가 제일 크잖아요. 여기는 어때? 극소 돼요. 미분은 안 되지만 극소는 돼요. 그럼 여기는 어때? 여기 올라가서 딱 꺾이는 지점이에요. 저기는 어때? 정의를 봐봐. 극대 정의 완전 큽니다. 열린 구간에서 여기도 똑같고 여기는 작잖아. 똑같아도 돼요. 극대예요. 돼요. 여기 봐봐. 여기 뭘까? 정의를 만족하니 극대 정의. 극소 정의 만족합니까? 되죠? 여기는 극대면서 극소예요. 정의에 따르는. 좀 다시 알아야 돼. 여기는 뭐야? 극소네. 얘 잘하니까. 얘는 뭘까? 아무것도 아닌가? 정의만 봐. 이 함수 값이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제일 크잖아요. 극대예요. 이거. 됐어. 여기 얘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제일 작잖아요. 극소네요. 얘가 열린 구간에 대해서 제일 작잖아요. 극소예요. 얘는 열린 거 잡았어. 얘가 얘보단 작은데 얘보다 크잖아. 이럴 땐 아무것도 아니에요. 됐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과 연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원래는 없어.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초반에 하나 정도 출제가 되니까 당연히 잘 알아두셔야죠. 초반에 하나. 그 이유는 전부 다 미분에 대해서 다루긴 하지만. 그래서 거기 팁에 보면 극대와 극소의 정의는 미분과 관련된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판단의 정의에 따라서 하시면 돼요. 첫 페이지에 있던 얘기였어. 근데 이제 우리가 푸는 어려운 문제들은 뭐랑 좀 관련이 있냐면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들에서 다룰 거라서 거기 있는 명제를 좀 볼게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당연히 f 프라임 a가 뭐겠어? 0이라고 배웠겠죠. 이건 당연히 되는 거야. 따로 증명 안 할 거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극값을 가지면 당연히 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빵이어야 되는데 혹시 그 역도 성립합니까? 미분계수 빵이면 극값이요? 아니죠. 대표적인 관례가 이런 거죠. 3차 함수. 그래서 0이더라도 미분 극값을 안 가질 수도 있어. 당연히 그 정도. 그런 관례를 적어놨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도함수를 활용한 그래프 그리기. 일단 3차 함수부터 그려볼게요. 3차 함수. 아, 더워. 선풍기 다녀오세요. 갔다 오는데 더 더워. 아니에요. 그 뒤로는 그냥 쉬어. 수업할 거야. 아, 일단 내가 만약에 첫 번째로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3차. 그쵸, 제일 좋네. 3차 함수. 3차 함수를 그리고 싶어. 근데 아까 말한 너가 양수면 F가 증가잖아요. 그러니까 도함수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도함수의 부호가 F라는 거의 증감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3차 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뭘 봐야 되냐면 얘의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부호를 봐야 돼요. 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도함수에서 궁금한 게 값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부호가 궁금해. 부호가. 첫 번째로 최고점에서 양수라고 그냥 아무거나 잡아볼게. 이렇게 잡았어. 당연히 너를 미분하면 도함수가 양수로 잘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이런 2차 함수가 이렇게 잘 있을 텐데 그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x축과의 위치 관계의 부호를 결정하잖아요. 만약에 만나는 못할 거야.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럼 f 프라임의 부호가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플러스인 거잖아. 그럼 당연히 이 지점까지는 증가하다가 이 지점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그럼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많이 됐죠. 3차 함수 많이 그려봤겠죠. x축이 있는데 접했대. 뭐 알까? 그럼 증가하다가 증가할 거 아니야? f 프라임. 그럼 원래 함수는 이 지점에서까지 증가하다가 기울기가 빵이 됐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만약에 안 만나. 그럼 안 만나더라도 그래프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어쨌든 이 값으로 기울기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는 모양이랑 당연히 이렇게 그리는 모양이 일치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 y값, 그러니까 f' 기울기 이 값을 대충 뭐 m이라고 하면 그 기울기를 이렇게 가지면서 접 이렇게 생겨요. 알겠어요? 표현 됐어? 그러니까 얘랑 차이는 뭐냐면 얘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빵인 거고 얘는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0이 아닌 거죠. 많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좀 뭘 알아볼 수 있냐면 옛날에 이런 문제 풀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이 기울기가 m이잖아요. 얘를 평행 이동을 막 해. 3차 함수랑 몇 점에서 만나? 계속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얘가 기울기 중에 제일 작은 값이잖아요. 그러면 이 점을 제외하고 다른 점에서는 기울기가 n 값이 없죠. 그래서 접할 수가 없고 그냥 계속 한 점에서 만나요. 아시죠? 근데 만약에 이 기울기보다 좀 큰 값,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이런 애는 이렇게 하면서 얘랑 접하면서 한 번 더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은 내가 이쪽으로 당겨오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는 게 가능한 거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도함수의 기울기에 따라서 이 직선이 얘랑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지 아니면 접하다가 세 점에서 만나다가 두 점에서 만나다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달라진다고. 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모든 직선이 똑같은 게 아니라고. 요거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나중에. 3차 함수는 요 정도. 4차 함수 그리려면 쟤도 도함수인 3차 함수를 데려가야겠네. 맞죠? 3차 함수는 저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일단
첫 번째 건 예를 좀 드려볼게. 마찬가지로 최고치하면서 양수라고 일단 덮게. 너의 도함수인 3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고 걔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먼저 x축을 여기다 위에다 볼게. 위에 x축. 그럼 증가하다가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요 지점에서만 뭘 가지냐면 감소하다 증가하니까 극소를 갖겠죠. 극소를 가지고 나머지 모양은 사실 잘 몰라도 되긴 해요. 대충 그려줘요. 근데 한번 디테일하게 그려주면 봐봐. 다음 시간에 할 변곡점이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 지점이랑 이 지점에서 f 프라임 값이 뭔가 됐다가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감소하는 이 모양이랑 한 이 정도 감소하는 모양이 얼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저기 모양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일단 얘 값이랑 얘 값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잘 찍은 다음에 다시 기울기 변화 때문에 곡선이 꿀럭꿀럭 그리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얘가 극소하면 갖는다. 대충 그냥 뭉개서 이렇게 그려도 돼요. 알겠어요? 3차 함수 여전히 있고 F축을 이렇게 만든 거. 그럼 마 뿌리잖아요. 그럼 이 지점이랑 이 지점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로 다시 기울기 0이고 감소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내려가요. 이렇게. 그러다가 여기서 다시 올라가겠죠. 얘는 극소하면 같겠죠. 극소하면. 아시죠? 진짜 힘내. 많다. 이렇게 다시 F축 이렇게 있대.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죠. 콜라보로 하겠죠. 그럼 얘 보면 여기랑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죠. 얘는 일단 수트를 한번 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여기 넓이가 곧 높이잖아요. 예를 들어 잠깐만 하면서 F 프라임 A B dx 이게 F 프라임이고 여기 A B라고 하면 네가 F B 빼기 F A 나오죠. 그럼 저게 뭐냐면 두 함수 값의 차예요. 그러니까 이 지점이랑 이 지점의 함수 값의 차가 저 넓이라고. 그러니까 이 넓이가 커질수록 더 많이 변화폭이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조금 올라갔다가 얘가 크니까 더 많이 내려갔다 올라가겠죠. 됐죠?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를 지난대요. 그럼 막을 그러면 얘는 여기 둘이 같다고 할게요. 그러면 올라간 만큼 똑같이 내려갈 거니까 이 지점에서 같은 값을 가지면서 대칭으로 잘 생기겠네. 아시죠? 잘못했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건 똑같겠죠? 안 할게요. 자, 이렇게 얘랑 얘 같이 볼게요. 어떤 모양이든 이렇게 있으면 F축이 어디를 지나든 한 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뭐만 중요하냐면 얘가 극소를 하나를 가진다는 것만 중요해요. 알겠어요? 간단히 정리할게. 3차는 그 값을 가지거나 그 값을 안 가질 수 있어. 그 값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도함수가 서로 다른 두 쉐입을 가지면 돼요. 너네가 보이죠? 그럼 이때 당연히 3차는 극대랑 극소를 동시에 갖게 돼요. 동시에. 그러면 4차 함수 보면 최고책에서 양수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살짝 기억해봐. 양수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발산하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분명히 뭘 가질 수밖에 없네요. 극소를 무조건 가져요. 그럼 반대로 최고책에서 음수면 그때를 무조건 가지겠죠. 아시죠? 4차 함수 일단 무조건 극값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양수일 땐 극소를 무조건 가지는 거고 음수일 땐 반대로 극대를 무조건 가지겠죠. 외우지 말고 너네가 그때 생각해.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극소를 일단 가져요. 극소.
여기 있죠. 그러면 얘가 극대를 가질 때는 언제냐면 이 3차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부터 극대를 새로 가져요. 아시죠? 두 개 가져도 극대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때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 그림에서 서로 다른 세 실근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에서 x축이랑 세점에서 만나야 극대가 생겨요. 그러면 당연히 또 어떻게 되냐면 극소 다음에 당연히 극대가 나오고 당연히 극소가 나와요. 극소 극대 나올 수 있어? 다시 극소 다음에 극소 나올 수 있어요? 안 돼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야 돼. 극소 다음에 극소 나온 일은 없어요. 이거지. 극대 다음에 극대 나온 일도 없겠죠. 그래서 그 정도 사차함수 개혁을 봤는데 사실 얘를 한 번에 머릿속에 넣기보다 그때마다 더함수를 그려놓고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gx랑 fx랑 뭐 약분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냥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잖아요. a에서만 연결되잖아. 그러면 g에 a가 일단 0인데 잘 생각해보면 제 2차잖아요. a가 하나 있어. 만약 중근이 아니면 하나 더 있어야 되잖아. 그럼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까지 됐어. 그러니까 gx가 어떻게 생겼냐면 최고차에서 1이고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반드시 중근이어야만 해. 아니면 말이 안 돼. 이해돼요? 다시 일단 A에서 불연속이어야 되니까 GA가 0인 건 맞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이렇게 지나 A 말고 다른 점이 있으면 그 점에서도 불연속이잖아. 근데 그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해야 돼.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두 개의 인수를 갖겠죠. GX는 되고. 근데 나에서 보니까 X를 A로 보낼 때 너의 극한값이 3으로 존재하거든요. 그럼 gx가 현재 이걸 두 개나 갖고 있으니까 fx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최소 두 개, 다시 그냥 두 개만 갖고 있으면 되죠. 세 개 갖고 있으면 0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fx는 x-a의 제곱을 갖고 있고 나머지 하나 뭔지 몰라요. b라고 쓸게요. 그럼 이걸 대입했을 때 극한값이 3인 거니까 다시 말하면 얘에다 3 넣은 게 아니 3이란다. a 넣은 게 3인 거죠. 그럼 b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b는 a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고요. 따라서 fx를 x 빼기 a의 제곱 x 빼기 a 빼기 3이라고 쓸 수 있겠네요. 그럼 얘 그림을 살짝 그려보면 a랑 a 빼기 3이니까 a 빼기 3이 더 작네요. 저 두 점의 대소를 모를 때도 있거든. 근데 지금은 아는 거니까 그냥 찍었어. 모를 때는 KS를 나눠서 풀어야 돼. 여기서는 1차로 지나가고 여기서 2차로 지나가니까 지나갔다가 이렇게 됐다 보려고 했죠. 저번 시간에 했죠. 이렇게 생길 겁니다. 다 해서 뭐라 했냐면 fx는 x는 2에서 0이 아닌 극값을 가진대. 지금 fx를 그렸잖아요. 근데 이게 x축으로 우리가 그린 거잖아. x는 2에서 0이 아닌 극값을 가지려면 얘 말고 여기가 2고 그 값이 0이 아닌 거죠. 그 상태예요. 그러면 다 조건으로 뭐 할 수 있어? 다 조건으로 뭐 할 수 있어? 2에서 0이 아닌 그 값을 가진대. fx가 미분 가능하니까 이 지점에서 미분 개수가 빵인 거네. 그러면 여기 a밖에 없고 너를 미분해서 2를 대입한 게 0이다 라고 하면 a가 등장하겠죠. 그럼 fx를 구했죠. gx도 구했네요. 그럼 행복해지겠죠. 25번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뭐 이런 걸 주고 f4의 최대값을 구하려고 했죠. f4의 최대값. 일단 x가 이 이하에선 너래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는데 이 이하에선 너인데 이 이상이 이미 실수돼서 너를 만족한대. 함수 모양은 전혀 모르겠고 어떤 두 점을 이은 평균 변화를 항상 9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내가 구하고 싶은 F4를 찾고 싶은데 어디까지 볼 거냐면 2부터 이 전까지는 이 함수를 따르는데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 뭐 잘 있겠죠. 여기부터 너를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4까지 일단 평균 변화를 재볼 거예요. 여기다 4랑 2 넣을 거라고. F4 빼기 F2 4 빼기 2가 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2니까 F4 빼기 F2가 18 이렇게 되고 더하기 F2인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최대가 되려면 얘가 제일 최대가 되면 돼요. 까지 돼요. F2가 제일 커지면 돼요. 됐어요. F2는 뭐냐면 4A 더하기 2B거든요. 근데 AB가 자연수일 때 얘가 제일 커지고 싶대. 아직 모르겠어. 그 우리가 풀면서 안 쓰는 조건 뭐 있지? 안 쓰는 조건 뭐 있지? 문제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이 함수가 미분 가능하댔잖아요. 우리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러니까 어디서만 보면 되냐면 여기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는데 엄청 커지고 싶잖아 AB가. 그럼 F'E가 몇이면 돼요? 9 이하니까 9면 되죠. 커지고 싶잖아. 그럼 그 지점에서 빨리빨리 커져야 되니까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커야 되잖아요. 9인 거죠. 그럼 F'E가 9니까 너를 미분한 2ax 더하기 b 에 2를 넣은 4a 더하기 b가 9고요. 그럼 자연수에 대해서 1 오거나 2, 1 두 가지밖에 없네요. 그러면 1 오면 14죠. 14. 이게 F2가 되고요. 2, 1이면 8, 2니까 10 되는 거죠. 아 그러면 이게 더 크니까 14일 때 최대값이고 따라서 최대값이 30이죠. 이거 한마디만 할게요. 일단 논리는 이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봐도 되냐면 F2가 어딘가 찍힐 텐데 평균 변화율이 9 이상인 거니까 사실 임의의 두 점에 대해서니까 너를 F'X로 고쳐도 괜찮지 않냐? 그러니까 저거랑 같은 값을 갖는 어떤 X가 분명히 존재할 텐데 임의의 구간에 대해서 성립하잖아요. 근데 구간을 개 조그맣게 잡으면 그냥 거기 있는 값을 하나 잡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치워드리려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이 fx가 도함수가 무조건 9 이하야 기울기가. 근데 나는 f4 최대값 찾고 싶으니까 당연히 9로 계속 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2에서 4까지 이만큼 증가할 때 기울기 9면 여기 18만큼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8이 있는 거죠. 돼요? 그냥 직관적으로 보면. 그럼 나는 결국 f의 최대값 찾으면 되고 그때 미분에서 구해야 되니까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푸는 거죠. 일단 얘는 간략히만 볼게요. 이제 이런 류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얘는 그냥 해야 되는 일을 몇 가지 알려줄게요. 도형이 나오면 이제 모의고사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닮음을 쓰거나 삼각비를 이용해서 길이비를 찾거나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그냥 한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추가로 보조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얘를 바닥으로 쭉 내리면 여기 찍히는 이 점이 밑면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대각선의 중점이죠. 그때 한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지금 이상하게 생겼지만 정사각형이고요. 그럼 1대 1대 루트이니까 이 대각선 길이가 6루트이죠. 걔가 적으면 6루트이죠. 그러면 여기 반짜리가 3루트이죠. 여기서 내려오면 이 길이랑 이 6이랑 이 삼각형이 지금 직각삼각형이죠. 수선해가 내린 거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6이고 3루트이니까 여기도 3루트가 나와요. 3루트. 근데 이 짓을 왜 하냐면 우리가 어차피 이 여기 들어있는 저 사각 직립면체의 모서리 길을 잡아야 되는데 결국에 그냥 A, B, C라고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닮음을 찾는 중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이 뚜껑도 정사각형이고 얘가 여기에 관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이으면 이 삼각형도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여전히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 길이는 그 대각선의 반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잡을 때 여기를 x라고 잡으면 x 대 루트 2x가 되고요. 여기는 2분의 루트 2x가 되잖아요.
그렇게 잡으셔도 되고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분수가 나오는 게 그냥 본능적으로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빨리 계산한 다음에 여기 EX를 잡는 거죠. EX. 그럼 2루트 EX가 되고 루트 X 2루트 EX EX가 되죠. 이거 루트 EX 여기 EX 그럼 요 큰 삼각형은 1대 1대 루트 2였잖아. 얘도 1대 1대 루트 2죠. 그럼 여기도 루트 2x겠죠. 그러면 원래 3루트 2였는데 루트 2x 빼니까 이 직육면체 높이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얘는 3루트 2에서 루트 2x를 뺀 거죠. 이 변기를 먼저 잡는 게 아니고 닮은 걸 먼저 찾았는데 1대 1대 루트라서 1대 1대 루트고요. 그럼 1대 1대 루트인데 여기 길을 잡으려면 여기 길이가 필요해요. 그래서 EX라고 잡으면 1대 1대 루트 2루트 2x인데 그게 반 루트 2x.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루트 2x. 그럼 전체 3루트 2에서 루트 2x 빼면 그게 이 길이랑 똑같으니까 높이가 되죠. 그럼 부피는 밑변 2x의 제곱 에다가 높이 3루트 2 루트 2x. 그럼 제의 최대값이니까 2분에서 극대되는 지점 찾으면 되죠. 30번 같이 해볼게요. 30번을 읽어보니까 3차함수 fx에 대해서 f2를 찾고 싶은데 이제 문제를 당연히 어렵게 만들려면 정보를 점점 제한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뭘 제한했냐면 최고치한 개수를 안 줬어요. 그러니까 풀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게 보통 양수로 다 풀거든. 음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 음수일 때도 생각을 좀 해놔야 돼. 어쨌든 잘 모르겠고요. 다해서 fx의 절대값 씌운 게 여기서만 극소를 가지고 그 값은 같대요. 3차 함수라고 하면 양수라고 했으면 뭐 이런 거랑 이런 거 아니면 이런 거랑 뭐 이런 거 있겠죠. 그 상태에서 절대값을 씌웠대. 원래 함수가 아니고 수축에 대해서 아랫부분에 있는 건 접어 올릴 거 아니야. 그럼 그 첨점에 대해서 극소 생기는 거 맞아요? 이미지 돼요. 예를 들어서 너를 이렇게 쓱 걷다고 치면 여기가 올라가면서 여기가 미분은 불가능하지만 극소는 되는 거죠. 근데 방금 그 예를 보면 얘는 실근을 하나밖에 못 가지니까 어차피 극소가 계속 하나밖에 안 나오겠네. 빨리 됐죠. 얘는 탈락이고 그래서 너도 탈락이 돼요. 그러면 양수로서 저렇게 극대극수를 같이 가지거나 음수로서 같이 가질 수 있는데 하나씩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 양수야. 수축 어디다 둘 거냐면 일단 만약에 여기다 둬볼게. 여기다 여기 복잡하니까 여기다 두자. 여기다 둬볼게. 그러면 뭐가 생기잖아요. 극수 찾아보면 얘랑 원래 극수였던 여기죠. 극수가 두 개 나오지. 근데 그 값이 같아요? 안 같죠? 까지 됐어. 그러니까 너네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야. 그럼 뭘 알 수 있냐면 둘이 같으려면 하나는 반드시 첨점이니까 극소가 x축에 접해야 되지. 까지 돼. 네. 얘가 0으로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첨점은 항상 0값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인데 이렇게 생겨본 거야. 혹은 이렇게 생겨 먹어서 뒤집어 올려도 괜찮죠. 얘는 이렇게, 얘는 이렇게. 아니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 1이랑 1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인 거죠. 아직까지는 많이 됐어요. 양수일 때 저 두 개 그리고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f'-1이랑 f'2를 곱했더니 112래요. 근데 마이너스 1이 어디 등장하냐면 여기 등장하고요. 얘가 첨점이 될 수도 있고 극소를 가지는 점이 될 수도 있죠. 원래 극대였던 점이. 이거 돼요.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여기서 미분돼서 빵이 나서 곱하면 0 돼요.
어떻게 됐어? 네. 아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양수면 이런 그림 가능해요.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 원래 이렇게 있던 그래프니까 fx가 최고차인 것은 아직 모르겠고요. 뭐 k라고 쓸게요. 여기서 근 하나, k에서 근 두 개 가지는 형태가 가능하네요. 됐죠? 이것만 하고 신나서 풀지 말고 음술대도 봐. 음술대도 마찬가지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접하는 거. 그러면 얘도 마저 그려보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생기거나.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아 그러니까 얘도 fx가 케어창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이건 안 되고 하나 가지고 두 개 가지는 거야. 빠지세요. 자, 이렇게 그림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대수적인 측면에 더 좋을 수도 있잖아. 너네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떻게든 볼 거냐면 어쨌든 적당히 알아보니까 둘 중에 하나는 점점이야. 근데 넌 미분에서 0이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 점점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x 플러스 1 하나 있고 x 빼기 1 두 개 있어야죠. 이해돼요? 다시 그림으로 봐도 돼. 그림이 편할 수도 있어. 대부분 애들 그림이 편해. 근데 대수적으로 보면 어쨌든 두 개에서 극수가 동시에 나오고 둘이 값이 같으니까 하나가 접하면서 하나는 그냥 지나간다고. 그럼 분명히 그냥 근 하나랑 중근 하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마이너스 1이 여기도 있단 말이야. 미분에서 0이 아니니까 쟤가 점점일 거라고. 그러니까 쟤는 그냥 실근이고 얘는 중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죠. K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둘 다 똑같은 식이죠. 양수를 때 때. 그럼 결국 양수랑 다시. 그럼 K를 알아보기 위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랑 F 프라임 2를 계산해 보면 F 프라임 마이너스 1 귀찮네. F 프라임 마이너스 1 얘를 미분한 거에 넣어야겠죠. 얘를 미분하면 4K F 프라임은 K에 너미분하면 x 빼기 1을 주고 너미분하면 2배의 x 빼기 1을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1 3 6 7 7K 이렇게 되죠. 됐어요. 계산은 그냥 하는 거야. 지금 계산하면 4 곱하기 7 곱하기 K 제곱이 있고 어차피 네가 110이 되는 거 찾을 거니까 굳이 28로 쓰지 마세요. 얘를 4랑 7로 잘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4 하나 가져오면 28? 이렇게 날아가네. 따라서 K 제곱이 4라서 K가 두 개 나와요. 플러스 2거나 K가 마이너스 2거나 까지 돼요. 그럼 저 두 개 중 뭔지는 아직 쓰지 않은 조건인 얘가 말해주겠죠. F 프라임 0이랑 F 0을 비교했을 때 F 프라임 0이 커야 돼요. 그럼 대입해 보면 알 수 있겠죠. 이해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출제되는 게 보통 모의고사에서 이렇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수원도 그렇긴 한데 수투는 당연히 모의고사에서 많이 가져오거든. 내신 문제를.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이 파트가 제일 메인이에요. 그래프 그리기가. 방정식도 그래프 그려서 풀 거고. 사실 뭐 적분도 그래프 그리는 거죠. 그래프를 그릴 때 적분이 들어가는 거죠. 31번 간단히만 할게요. 얘는 종종 나오는 주제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지금 t를 범위를 주고 있죠. 자, 변수가 뭔지 잘 봐야 돼. t에 관한 함수의 최대값이래. 뭔 말이야 이거. 얘를 미분해서 일단 그래프를 그려볼게. 3t제곱 빼기 12t 더하기 2고 3으로 묶으면 t제곱 빼기 4t 더하기 3이니까 3에 t 빼기 1, t 빼기 3 1이랑 3에서 극값을 가지죠. 최고차계수가 양수니까 1에서 극대를 가지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보고. 그래서 1이고 t가 1이야. t가 3이야. 근데 뭐라고 했냐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범위를 줬을 때 그 안에 최대값을 gx라고 쓰겠대. f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t에 마이너스 1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t3도 찾아볼게. 그때보다 민지 안 해도 궁금하니까 써보자. 거리 17 1, 9니까 53 7이네요. 다행히 이때가 x축이고요. 마이너스 1은 저기 멀리서 여기서가 마이너스 1이네요. 빨리 됐어. 그럼 잘 모르겠으면 하나씩 해봐. x가 만약에 0이야 그럼 또 찾아야 되네. 마침 여기 0 넣으면 0이잖아요. 여기 0인가 봐.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 어디냐면 여기죠. 그러니까 이 값을 g0으로 쓰겠대. 빨리 돼요. 그러면 x를 늘려 이렇게 살짝 늘려. 노란색이 얘가 작을 거 아니야? 그 구간에서 최대값 어디냐면 여전히 이 x 값이야. 빨리 돼요. 그러니까 지금 gx가 fx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야. 함수값을 빨리 돼요. 언제까지 따라가겠니 지금? 일단 여기까지 쭉 따라가겠죠? 일단 1까지 따라가. 여기 내려갔어. 그럼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얘가 아니잖아요. 얘잖아. 그럼 그 그래프 이 gx 그래프 함수값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야? 최대값이니까. 뒤에 구간에서 제일 큰 값을 쓰게 돼. 자, 이렇게 커지면서 이 손가락을 따라오죠. gx가. 그러다가 여기 찍은 다음에 뒤로 넘어가면 이게 얘보다 작잖아요. 근데 구간에서 제일 큰 걸 함수값으로 쓰겠대. 그러니까 g는 이거 따라가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t가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 따라가다가 x가 지금 1부터 이렇게 구간을 쭉 해도 계속 얘가 최대값이죠. 계속 최대다가 너까지 최대값이 제잖아. 그러니까 여기 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까지 gx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아시죠? 얘를 구하면 0, 1, 2, 여기 4예요. 그래서 4까지 계산할게. 계산하고 싶으면 1 대입한 값이랑 같은 값 t 찾으면 돼요. 다시 여기가 궁금한 거니까 극대값이랑 같은 값을 갖는 뭔가를 찾으면 되잖아. 그럼 f1을 구한 다음에 이거랑 f1 값이라고 하면 1에서 중근 가지고 너는 중근이 아닌 실근 하나 가지겠죠. 그럼 4가 나와. 그때까지는 f1 값 가지겠죠. f1 값. f1이 1 빼기 6 더하기 9니까 4인가요? 근데 x가 4보다 크면 다시 gx 따라가는 거죠. 아 gx, fx. 아 이렇게 생긴 게 gx네요. 아 그래서 g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도 자주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한번 해놓으면 다음에 너네가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래도 익숙하게 좀 할 수 있어요. 우밀분계수, 좌밀분계수 봤던 것처럼 이것도 좀 익혀두세요. 일단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당연히 이 넓이가 같으면 내려간 만큼 올라간 만큼 똑같이 올라갔다 내려오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살짝 그려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죠. y f x 그래? 아 맞춰가지고. 근데 이제 당연히 적분을 배워서 알겠지만 도함수로 그래프 계량까지 결정할 수 있는데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결정 못하죠. 적분상수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일단 뭘 알 수 있냐면 x는 0에서 이 함수가 가로질러 지는 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y축 대칭이라는 게 꼭 뭐 어디를 지나야 된다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y축 대칭 맞는 거죠. 이거 맞아요. 님 볼게. f형이 0이면 0보다 크면 1. f형이 0보다 크다는 걸 준 건 결국에 뭘 결정해 주는 거냐면 이 값들은 x축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죠.
그럼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x축이 여기 있거나 여기 어딘가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했냐면 전부 다 크대. 꼭 그래야 돼. x축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여기 있는 극소에서 0보다 크다라는 말을 달아주면 저게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소값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럼 됐어. 지금 f랑 0이면 오케이 여기가 x축이면 이라고 지금 디귿에서 달아준 거야. 이게 x축이면 xfx는 x는 0에서 극값을 가지니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일단 엄밀한 증명은 답지에 적어놨고요. 우리는 엄밀하게는 뭐 엄밀하죠 이 정도면. 여기도 지금 x축이니까 원점인 거고 여기 알파 여기 마이너스 알파라고 보면 돼요. y축 대칭이니까. 그럼 도함수를 x 제곱에 x 빼기 알파에 x 더하기 알파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서 얘가 그 값을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궁금해. 그럼 얘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면 fx 더하기 x f 프라임 x잖아요. 쏘리 이거 프라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이상하더라고. 미분 안 하죠. 여기다 x 곱한 게 이거죠. 그러면 x fx가 x 세제곱 x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알파라는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잠깐 소개 했는데 우리가 원래 그래프를 그릴 때 미분을 하잖아. 근데 사실 너네가 미분 배우기 전에는 그래프 어떻게 그렸냐면 근 찾아서 그렸잖아요. 당연히 근을 알아도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근이 어떻게 있는 거냐면 x축에 이 원점을 대칭으로 알파랑 마이너스 알파가 잘 서 있고 여기서 그냥 지나가고 여기 3중근인 거죠. 그러면 사실 오차는 배운 적이 없지만 자 생각을 해볼게. 오차야. 홀수차거든 일단. 그럼 최고차에서 양수면 무한대로 갈 때 어디로 가? 이렇게 위로 가겠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디로 가? 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라와야 돼. 올라오는데 최초로 여기를 지나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여기서 올라갔다가 선처럼 이렇게 내려오고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했죠. 아시죠? 그러니까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걸 토대로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3중근 1차 1차.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3중근, 확대해서 보면 1차, 확대해서 보면 1차. 아시죠? 그러니까 저기서 그 값을 안 가지네요. 지금 틀렸어요. 기억만 맞네. 호람수 정도고 기억해도 괜찮아요. 물론 사인 코사인으로 들어가면 홀수 짝수가 없긴 한데 그래도 저렇게 기억하는 게 편해요. 그럼 뭘 해볼 거냐면 여러 가지 연산을 해볼게. 지금 하는 연산은 외우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너랑 연산하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기본적인 거 더하기. 우랑 우 더하면 뭐예요? 우함수랑 우함수 더하면 뭐예요? 왜 되는지 알겠어? 얘가 짝수고 짝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확인하려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우함수예요. 아시게요? 그럼 기함수랑 기함수 더하면 뭐겠어? 기함수겠죠 당연히. 그럼 만약에 우함수랑 기함수 더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대칭성을 안 가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 3차 함수인데 아니 이거 좀 이따 우함수랑 우함수 곱하면 뭘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요? 인위적이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죠? 근데 짝수랑 짝수잖아요. 차수를 보세요. 2차랑 2차 곱하면 짝수잖아요. 짝수라서 우함수예요. 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기함수죠. 왜냐면 홀수랑 짝수 더하는 거니까. 기함수랑 기함수 곱하면? 우함수예요. 외우는 거 아니야? 그때부터 하면 돼. 우함수 미분하면 뭐겠어? 기함수겠죠? 차수가 하나 내려가니까. 만약에 기함수 미분하면?
우함수겠죠. 적분대 볼게. 우함수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닐 네. 수도. 우함 아닐 수도. 기하함수 적분하면? 우함이 이거 맞아요? 응? 아니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적분 이건? 맞아요. 맞아요. 왜 재밌어요? 다시 적분하면 적분상도 C가 생기는데 C는 상수잖아요. 영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함수라서 여기 더하기 C 때문에 기함수가 깨져요. 까지돼요. 그러니까 우함수를 적분하면 기함수처럼 모양이 점대칭 모양이긴 한데 그 점이 원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뭔 말인지 돼요. 예를 들어서 우함수 이런 거 있죠. 이차함수를 적분하면 이거를 적분하면 이렇게 되면서 얘에 대해 점대칭이 맞는데 그 점이 원점이 아니어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얘는 원점이 아니고 0,C에 대한 대칭인 거예요. 맞죠? 대신에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반드시 되죠. 왜냐면 C도 우함수니까. 이 정도를 그냥 머릿속에 박아두면 돼요. 상식으로 알아두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한 얘도 원래 부함수가 지금 기함수잖아요. 기함수를 적분하면 우함수가 되는데 플러스 C가 붙어도 우함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이 맞아요. 맞죠? 그리고 저거는 실제로 미분해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합성함수 미분을 해야 돼서 미적분을 배워야 돼요. 근데 지금은 안 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연산을 잘 하시면 되고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때 짝수를 더해가면서 그 연산을 하시면 돼요. 해볼게요. 못했더라도 봐요. 사실 3차 함수는 그나마 좀 간단해요. 왜냐면 3차 함수를 그나마 좀 접하기 쉽고 문제가 좀 더 많거든. 3차 함수. 그래서 3차 함수 잘 그리는데 4차 함수는 좀 드문 나와서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단 그냥 문제를 풀어보면 프라임이 기함수 뭐예요? 그럼 F 프라임을 써볼게요. F 프라임 X는 X 세제곱 더하기 3 A X 제곱 빼기 4 X 더하기 B인데 이게 홀 함수죠. 제 함수니까. 홀 함수는 짝수창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우함수끼리 더해야 우함수고 기함수끼리 더해야 기함수고 얘네 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기함수가 되려면 짝수차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서 A랑 B가 0이에요. A랑 B가 0. 이렇게. 그럼 여기서 뭐도 알 수 있냐면 기함수를 적분하면 반드시 우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반드시 우함수가 돼야 돼서 홀수차항에다 죽어요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미분해보셔도 같은 결과인데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죠. 그럼 다시 없어진 걸 빼고 적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x에 x제곱에 빼기 4죠. 그러면 x 플러스 2 x 빼기 2를 끼니까 이 3차 함수가 이렇게 잘 지나는 쪽이죠. 마이너스 2랑 0이랑 2. 원래 함수를 그려보면 여기랑 여기서 넓이가 똑같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면 중간 이렇게 생기겠죠. 흑대값이 6이니까 F 빵이 6이에요. 빵이 6이니까 C가 6이네요. 뭐 찾는 극소값 찾으래. F1을 찾으래. 2를 대입하면 끝납니다. 4차 함수는 일단 대칭성을 갖는 문제가 종종 나와요. 당연히 대칭이 아니면서 출제가 될 때도 많은데 대칭인데 여기가 대칭이면 여기서 극대를 가져요 무조건. 이해돼요? 이것도 그냥 풀면서 넘어가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좀 기억을 하고 대칭인 지점에서 극대를 가져요. F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짝함수고 우함수잖아요.
그 홀수차가 다 죽어야 돼요. 죽었어. 그리고 추가로 뭘 알 수 있냐면 저기서 대칭이니까 최고차가 양수라서 이렇게 생겼어요. 그럼 당연히 이 지점인 x는 0에서 극대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f0이 8이라는 소리예요. 빠지세요. 아니면 미분해서 당연히 찾아보셔도 돼요. 미분을 해볼게. 미분을 해보면 f'(x는 4x 세제곱 더하기 2bx가 되고요. 이 x를 묶으면 2x 제곱 더하기 b가 되면서 0과 이차함수가 나오는데 저게 실근을 가져야 그 값이 생길 거 아니야. 그때 극소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b가 음수인 거죠. 일단. 빠지세요. 혹시 되니? 0을 기점으로 저 이차함수 대칭축이 x는 0이니까 근이 양옆에 잘 생겨서 당연히 대칭으로 잘 생기고 얘가 극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8이 일단 여기서 0이고 넌 8이죠. 이때 극소가 되는 x를 b에 관해 나타내달래. 그러니까 얘를 잘 보면 이렇게 생겨야 돼 얘가. 그럼 여긴 누구냐면 2x 제곱이 마이너스 b가 되는 거고 b가 음수기 때문에 넌 양수예요.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일부러 플러스 b라고 둔 거야. 그러면 x 제곱은 2분의 마이너스 b가 되면 되고요. 따라서 x가 되는 값은 루트에 2분의 마이너스 b에 뿔맞아요. 그럼 그 중에 극소가 되는 지점은 얘랑 얘 둘 다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b에 뭐 뿔맞아 두개 구하는 거고. 네, 뭐 상관없죠. 그럼 그때 극소값을 줬으니까 결국에 이 f에 너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f 루트에 마이너스 2분의 b를 대입합시다. 저기 네, 이거 8이고. 대입할 때 어차피 x 제곱꼴을 대입할 거니까 얘를 넣는 거랑 괜히 저걸 내제곱하면 좀 머리가 아프니까 제곱한 걸 제곱할게요. 아시죠? 양수니까 그대로 나왔고요. 내제곱하면 4분의 b제곱 대입하면 빼기 2분의 b 제곱이죠. 이 마이너스 8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니까 넘겨서 마이너스 8 넘기면 4분의 b제곱이 16 나오고요. 따라서 b제곱이 64니까 b가 뺄막 8 나오죠. 근데 B가 마이너스 음수는 그럼 b가 음수이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 8이죠. 그럼 f를 다 찾았고 3을 대입하면 답이 나오죠. 4차 함수고 최고치 한계수가 1이고요. 극대값을 찾아달래요. 가 무슨 뜻이에요? X는 3 x는 3에 대한 대칭이라는 뜻이에요. x는 3 대칭. 왜 그랬냐면 이미의 너랑 더했을 때 가운데 3이 있는 거니까 x는 3에 대한 대칭이다. 이거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면 나한테 물어봐요. 이거 중요해 이거. 그리고 1에서 극소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아까 본 것처럼 얘가 대칭이면 그 지점에서 극대를 가지겠죠. 쉽게 생각해보면 극대를 다른 데서 가지면 극대가 하나 다 생겨야 되거든. 극대, 극소, 극대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데 말이 안 돼요. 최고치 한계수 양수인 4차 함수는 극대를 하나밖에 못 가져요. 그러니까 가운데서 가질 수밖에 없어. 어쨌든 얘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근데 문제를 읽을 때 계속 말하지만 너네는 빠짐없이 다 읽어야 되거든. 원점을 지나는 거 체크해. 원점을 지난대요. 그럼 3이 어딘가 있어서 극대를 가질 거고 1에서 극소래요. 그러면 뭐 이렇게 생겼나? 근데 나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원점을 지나게 그려야 되잖아요. 극소값이 0보다 어때야 돼? X보다 작아요. 작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원점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야 돼. 내려가서 이렇게 됐다가 어딘가에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여기랑 같은 지점 3에 대해 대칭이니까 두 칸 여기 5에서 극소를 가지고 0 지났으니까 6도 지나겠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어요. 0과 6을 지나고 여기는 몰라요.
1이랑 3이랑 5에서 극소 극대 극소를 다시 극소 극대 극소를 가지죠. 뭐 이런 거. 그럼 이제 식을 세우면 돼요. 내가 구하는 게 극대값이죠. 원래대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뭐라고 준 다음에 미분해서 근이 1, 3, 5라고 두면 돼요. 그럼 A, B, C가 나오죠. 아시죠? 근데 아까 말했지만 접근을 할 줄 알면 접근을 하기 편해. 아시죠? 만약에 원래대로 하면 너를 미분해 그러면 4배의 x세제곱 더하기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의 근이 1이랑 3이랑 5인 거잖아요. 당연히 대입해서 연립할 건 아니고 근이 적으니까 인수정리를 사용하면 라고 쓸 수 있죠. 전개하면 A, B, C가 나오겠죠. 그럼 너를 찾을 수 있어. 그럼 안 나오는 게 뭐냐면 D인데 D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가 안 쓴 조건 중에 뭘 안 썼냐면 원점 지난다는 거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X를 개수로 가질 거고 얘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A, B, C가 나왔고 극대값을 찾을 수 있죠. 이거 계산해 보신 분 있어요? 나왔어. 되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뭘 쓸 거냐면 예를 들어 저번에 이런 걸 살짝 했거든. 이게 F고 이게 G면 여기 알파고 너 베타일 때 F 빼기 G를 X 빼기 알파의 제곱에 X 빼기 베타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어떤 최고치랑 모르고. 근데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건 fx가 0 될 때 근을 찾아서 쓰는 건데 이 네 개 중에 너랑 너를 모르잖아요. 아는 걸 쓸 거야. 뭘 아냐면 여기를 내가 이렇게 그으면 접하죠. 두 번.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방정식을 먼저 만들게. 이게 납득이 되면 나중에 빨리 하면 돼. fx가 f1이 되는 근이 1, 1, 5, 5인 거죠. 빨리 돼요. fx가 f1이 되는 근이 1, 1, 5, 5인 거죠. 그러면 얘를 우리가 아는 형태인 얘로 바꿔서 쓰면 여기다 1, 1, 5, 5 넣으면 근이니까 인수정리 쓸 수 있죠. 그럼 네가 뭐가 되냐면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5의 제곱이 되고 최고차는 것은 1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나죠.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3을 대입해보면 f1만 알면 되거든요. 아시죠? f1을 찾으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 넣으면 돼요. 뭘 알고 있냐면 원점 지나잖아요. 여기다 0을 넣어.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얘가 0 넣으면 25죠. 이거 0이니까 따라서 이게 25예요. 마이너스 f1이 20이다. 그러면 fx 플러스 25가 x 빼기 1의 제곱에 x 빼기 5고요. 따라서 여기다 x는 3을 제입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나오죠.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9예요. 다시 돼요. 사실 저 그림이 잘못된 거죠.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25라서 이렇게 생긴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쓴 요거 있죠. 차의 함수. 이것도 다시 한번 다룬 거예요. 여기 보고 있다 한 번에 정도. 그러면 얘는 또 뭐냐면 3차 함수인데 모든 정수 개수가 정수래요. fx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지고 여기서 극대를 하나 가지고 반대값 쉬운 게 이거 때 f4를 구해야 돼. 최고차항에서 양수니까 어떤 모양일 거냐면 너 아니면 너인데 물론 이것도 있는데 그냥 둘이 퉁칠게. 일단 서로 다른 세식을 만나려면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탈락이야. 그럼 저 상태 대추측이 이렇게 위에 있든지 뭐 아래에 있든지 어떻게 하겠죠?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어떤 게 나오냐면 잘 모르겠는 상황이 나와. 그러니까 몇 개 해봐 그냥. 아무 데나 두고 그냥 해봅시다. 얘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렇게 된 어떤 그래프에서 x는 3에서 극대래. 극대가 여기 아니면 여기. 두 개밖에 없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저게 3일 때, 이게 3일 때 해보는 거죠. 까지 됐어.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3일 때라고 해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3인 상태. x축 이렇게 있죠. 아니면 먼저 해보자. 그러면 다를 보면 일단 여기까지 끝났으니까 f 프라임 0이랑 f 프라임 1을 곱해서 마이너스 11이에요. 그럼 일단 둘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가 반대여야죠. 0이랑 1이 둘 다 이쪽에 있잖아. 둘 다 무슨 수냐면 양수거든. 그러니까 둘 다 양수니까 이거 완전 완하죠. 그러니까 3이 여기 있으면 안 돼. 3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여기 3이 있어요. 까지. 그러면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3이고 그래서 3은 원래 극소였던 지점인데 x축을 대칭으로 시켰더니 극대로 바뀐 점인 거죠. 근데 뭐라 했냐면 그걸 1을 가진대 1. 그럼 다시 x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걔를 들어 올린 게 지금 1인 거잖아. 원래 몇이었어? 원래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 중에 첫 번째가 안 됐으면 두 번째를 택한 거죠. 케이스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만 갖지 말고 해야 돼요. 힘들어. 이 상태에서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저 식을 세워야 돼. fx를 세운 다음에 미분해서 저걸 넣든 말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찾았냐면 이렇게 있고 여기가 3,-1인 것까지 찾았어. 나머지는 아무것도 몰라. x축이랑 세 점에서 만나는 것도 몰라. 그러면 갑자기 난데없이 x축에 대해서 이 색은 찾을 수 있어? 못 찾아. 그럼 뭐 할 거냐면 얘랑 똑같은 짓을 할 거야. 너네가 해야 돼. 봐봐. 그럼 얘를 이렇게 쓱 그어. y는 마이너스 1을 그어. 그럼 지금 중근 실근 하나 있는 거죠. 그럼 저 알파랑 3이 어떤 거의 근이냐면 이걸 fx라고 했을 때 네가 너의 근이 3과 알파인 거죠. 그럼 fx 더하기 1은 0의 근도 너랑 거잖아. 인수정리 쓰면 x 빼기 3의 제곱 x 빼기 알파라고 세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뭘 쓰는 거냐면 이 차의 함수라는 걸 쓰는 거예요. 빼서 근을 새로 만드는 거죠. 중근이면 더 편하니까. 그럼 이 상태에서 알파 어떻게 구하지? 첫 번째 x는 3 넣어서 1 당연히 되겠죠. 마이너스 1 당연히 될 거고 미분해서 0 되는 거 당연히 되겠죠. 제곱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만들 때 썼던 정보는 얘한테 소용이 없어요. 이거 만들 때 안 썼던 정보 써야 돼. 뭐가 있냐면 있죠. f 프라임 x를 구해보면 1 날아가고 2배의 x 빼기 3의 x 빼기 알파 더하기 2 x 빼기 3의 세제 에 0 넣고 1 넣고 곱한 게 마이너스 10인 거죠. 0 넣고 0은 0, 3 이거 알파 0 f 프라임 1은 마이너스 미쳤네 1 빼기 알파 더하기 4 얘는 마이너스 4니까 4알파 4 되나? 네 둘이 곱했어요. 그러면 양변 4로 나누면 알파에 6알파 더하기 9가 나 3이고 3으로 한 번 더 나눌게 2알파 더하기 3이 마이너스. 그러면 그래 이제 정리합시다. 2알파 제곱 더하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이고 2알파 알파 1 뿌리 맞죠?
소리 두 개 나왔잖아. 그럼 둘 중에 뭐예요? 근데 이거 A, B, C로 둬가지고 A, B, C 최종 공식으로 시간이 어떻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문자가 세 개고 일단 식이 하나, 식이 둘 나오고 AB식 세 번째. 저걸 연습하면 ABC가 곱해지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풀어봐요. 30분 됐어. 됐죠? 그냥 어렵지 않았어. 됐죠? 아, 푼 거.